진성그룹을 창립한 재벌 가문의 거대한 저택. 그곳의 아침은 언제나 숨막히는 정적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그 중심에는 이 집안의 진정한 지배자, 김혜진 여사, 즉 김 회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지난 5년간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필해 온 며느리 윤서아가 있었다. 윤서아는 이 집안의 완벽한 며느리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엄격한 식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직접 감독하여 준비했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모든 하인들을 조용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자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박민석의 모든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미소를 지으며 감내했다. 여보, 이 넥타이는 색깔이 촌스럽잖아. 다른 거 없어. 아침 식사 자리, 남편 민석이 갓 다려놓은 셔츠를 입으며 투덜거렸다. 그는 어머니인 김 회장 앞에서도 아내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에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해요. 도련님, 바로 다른 것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서아는 늘 그랬듯 그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이 모든 광경을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한지, 그리고 그런 아들 옆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저 며느리가 얼마나 영리하고 또 속을 알 수 없는 아이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그 순종적인 가면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사건은 민석이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위험천만한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과 달리 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거 엄마가 알면... 난 끝장이야. 민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파란색 숫자들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억 원이 증발하고 있었다. 그때 서아가 그에게 차를 내오다가 우연히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새벽, 서아는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낡은 겨울 코트들 아래에 숨겨둔 아주 낡고 볼품없는 검은색 노트북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 화려한 저택의 그 어떤 물건과도 어울리지 않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윈도우나 맥 OS가 아닌 검은색 화면에 초록색 글씨만이 가득한 낯선 운영체제가 나타났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순종적이고 온화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전문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서버를 몇 차례 거쳐 증권시장의 심장부로 침투했다. 그녀는 남편이 투자한 바로 그 상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했으며 그가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아주 위험하고 거의 불법에 가까운 초단타 매매 스캘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변하는 숫자들을 쫓고 있었고
그녀의 두뇌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슈퍼컴퓨터처럼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동이 틀 무렵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의 계좌가 밤사이 기적처럼 아주 약간의 수익까지 낸 상태로 회복되어 있었던 것이다. 역시 나는 운이 좋아, 하늘은 내 편이라니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은 잊은 채 그저 자신의 행운에 감사하며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속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금융팀으로부터 간밤에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아주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이상 거래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녀는 이것이 결코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주 강력한 손이 개입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있는 며느리 윤서아의 뒷모습을 향했다. 설마 저 아이란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 며느리를 향한 의심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집안의 평화라는 이름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두 명의 여왕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었다. 남편 박민석의 어리석은 주식 투자 소동이 끝난 후 며칠간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민석은 자신이 기적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며 이전보다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아내 서아 앞에서 자신의 투자 감각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런 남편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남편에 대한 새로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그토록 큰 돈을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배후에 그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시어머니 김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며느리 서아를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가 그저 순종적인 현모양처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서아는 다시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지난번에는 남편의 실패를 막기 위해 싸웠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과거 국가대표급 해커였던 자신의 모든 실력을 동원하여 남편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의 모든 기록을 아무도 모르게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구축한 보안의 벽은 그 어떤 전문가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서 추악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첫 번째 증거는 남편의 불륜이었다. 그는 이제 막 데뷔한 젊고 야망 넘치는 신인 배우 최유라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역겨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낯 뜨거웠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증거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남편 민석은 최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녀가 시작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자금을 대주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 즉 김 회장의 회사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다. 그는 유령 회사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난 1년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배신은 단순히 아내인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가족의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해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과 의무감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그녀가 존경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일 뿐이었다. 서아는 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 김 회장에게 즉시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김 회장이 아무리 냉철한 경영자라 할지라도 민석은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무마하려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민석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언젠가는 더 큰 사고를 치게 될 것이 뻔했다. 서아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탐욕을, 그를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정교하고 그럴듯한 가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해외의 유망한 신생 바이오 기업에 대한 허위 정보와 조작된 재무제표, 그리고 장밋빛 전망이 담긴 완벽한 미끼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미끼를 남편이 가장 신뢰하는 증권사 직원의 입을 통해 그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모든 판을 설계했다. 탐욕스러운 물고기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가장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의 조용하고 잔인한 복수극이 그렇게 서서히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김서아의 복수극, 그 치밀한 서막이 올랐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만한 대가로 남편 박민석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숭배하는 돈으로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창조물은 에테르바이오, 에터비오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였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해킹 기술과 금융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리고는 아주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홈페이지에는 노화 방지 신약을 개발 중이라는 가짜 정보와 저명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도용한 조작된 연구 결과들이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짜 CEO와 연구원들의 SNS 계정까지 만들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활동해 온 것처럼 과거의 게시물들을 조작하여 업로드했다. 그녀는 심지어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 블로그에 에테르바이오의 잠재력을 칭찬하는 유출된 기사를 스스로 작성하여 올리기까지 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에테르바이오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대하고 달콤한 미끼였다. 이제 이 미끼를 탐욕스러운 물고기의 입 앞에 가져다 놓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가장 신뢰하는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 그리고는 그 직원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박 이사님, 제가 아주 엄청난 정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극비 정보입니다만 에테르바이오라는 미국 신생 기업이 곧 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단 극비리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끼는 가장 신뢰하는 통로를 통해 던져졌다. 며칠 후 남편 박민석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의 탐욕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에테르바이오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하는 모든 정보들은
사실은 아내 서아가 그의 동선을 예측하여 미리 심어놓은 잘 짜인 각본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서아가 만들어낸 가짜 세상 속에서 진짜 대박의 기회를 잡았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정부인 최유라와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회사에서 빼돌리던 돈 외에 더 큰 돈이 필요했다. 그는 서아의 명의로 된 그녀의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인 작은 상가 건물까지 그녀 몰래 담보로 잡혀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한편 시어머니 김 회장은 아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금융팀을 통해 아들이 거액의 돈을 정체불명의 해외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며느리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아가, 요즘 민석이에게 무슨 일 있니? 김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어머님 별일 없는데요. 서아의 그 완벽한 연기에 김 회장은 잠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아직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아주 거대한 폭풍이 자신의 가문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민석이 에테르 바이오에 모든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정부 최율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자기야 우리의 파라다이스로 가는 티켓을 손에 넣었어. 이제 회사에서 훔치는 푼돈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우리 평생을 보장해줄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남편의 그 통화 내용을 도청 장치를 통해 차가운 미소로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연출한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극, 그 클라이맥스의 막이 이제 곧 오를 참이었다. 윤서아의 달콤한 덫은 남편 박민석의 탐욕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민석은 자신이 발견한 대박 투자처 에테르 바이오에 대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아내와 어머니 앞에서 떠들어댔다. 이 바이오 주식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제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엄마도, 서아 당신도 내 안목을 믿고 지켜보기만 하면 돼. 서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남편의 허세를 맞장 붙여주었다. 정말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 회장은 아들의 그 경박한 자신감을 날카로운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의 잘 짜인 각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어릿광대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서아는 남편의 탐욕에 마지막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테르 바이오의 홈페이지에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의 이상 임상 시험 성공이라는 가짜 보도자료를 업로드했다. 그리고는 해킹한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극비 정보를 흘렸다. 박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에테르 바이오 노바티스에 인수합병된다는 루머가 지금 월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가짜 뉴스는 민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큰 돈이 필요했다. 그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어머니 김 회장의 인감을 위조하여 회사의 핵심 자산인 강남 빌딩을 담보로 사채 시장에서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그는 에테르 바이오의 주식이 몇 배로 뛰면 이 모든 돈을 하룻밤 만에 갚고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착각했다. 서아는 남편의 컴퓨터를 감시하며 그의 이 모든 범죄 행각을 자신의 노트북에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었다. 이제 남편을 파멸시킬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수집되었다. 한편 김 회장 역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금융팀에게 에테르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금융팀이 알아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회사는 실체도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완벽한 유령 회사였다. 김 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이 누군가에게 거대한 사기를 당하고 있거나 혹은 아들 자신이 바로 그 사기극의 주범이라는 것을. 그녀는 며느리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다시 불렀다.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웠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개냐? 아니면 알면서도 나를 속이고 있는 개냐? 서아는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극이 이 노련한 여왕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정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연약한 며느리의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적과 자신을 의심하는 강력한 아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민석이 그가 횡령하고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모든 돈을 에테르 바이오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부인 최율에게 승리의 참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드디어 끝났어. 오늘 마지막 송금만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몰디브의 해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당장 짐 싸. 그는 자신이 향하는 곳이 파라다이스가 아닌 지옥의 나락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해외 계좌의 입금 완료 메시지를 차가운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탐욕스러운 물고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끼를 삼켜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하고 정리한 남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한 편의 완벽한 보고서를 USB에 담았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이 집안의 진짜 주인에게 보고할 시간이었다. 기나긴 연극의 막이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회사 자금과 아내 몰래 담보 잡은 상가 대출금까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에테르 바이오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성공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 한 번의 투자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조차 뛰어넘는 거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정부 최유라와 함께 보낼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몇 시간 후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에테르 바이오의 주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폭등한 주가 그래프가 아니었다. 사르맥보 not found.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싸늘한 문구였다.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자신에게 정보를 주었던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로 다급하게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메일은 수신자 주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즉시 반송되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에테르 바이오라는 회사를 추적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수백억 원의 돈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사기다. 사기를 당했어. 그는 절규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저택 윤서아는 시어머니 김혜진 회장의 서재 문을 조용히 노크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책상 위에 자신이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한 한 권의 두꺼운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보고서의 모든 글자들을 훑고 지나갔다. 보고서 안에는 아들 박민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추악한 불륜행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내역, 그리고 아내의 재산까지 담보로 잡혀 정체불명의 해외 유령 회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실까지 김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훨씬 더 탐욕스러운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넋이 나간 민석이 엉망인 모습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나 사기당했어. 돈이 전부 사라졌어. 그는 어머니 앞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놈 자신의 탐욕에 잡아먹힌 것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서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때 서아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장호가 떠 있었다. 그곳에는 민석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수백억 원의 돈이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 돈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소중한 회사의 자산을 어리석은 자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잠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민석과 김 회장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눈앞에 이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며느리 윤서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계하고 연출한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아내의 손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김 회장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자신의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경악은 인애, 감탄과 경외, 그리고 무서운 희열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진짜 주인의 그릇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보았던 것이다. 서한은 망가진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여왕의 그것이었다.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시간이에요. 박민석 씨,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제가 덮어주는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서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겠어요. 그저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면 돼요. 그녀의 완벽한 명예회복은 그녀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뛰어난 두뇌로 완성되었다. 이 집안의 권력은 이제 완벽하게 그녀에게로 넘어오고 있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윤서아와 박민석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끝이 났다. 박민석은 유령 같은 얼굴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는 아내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변명과 후회는 서아의 그 차갑고 무감정한 눈빛 앞에서 힘을 잃고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단순히 이혼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모든 오만했던 삶에 대한 사망 선고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 가문에서 완전히 제명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그의 정부 최유라 역시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돈도 없는 남자가 이제 무슨 소용이야. 그녀의 그 비웃음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돈과 자신이 그토록 쉽게 배신했던 사랑,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았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김혜진 회장은 자신의 개인 서재로 며느리였던 서아를 불렀다. 그곳은 지난 수십 년간 진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던 이 집안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책상 뒤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에게 아주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은 우리 진성 가문의 모든 자산 목록이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그 위로 밀었다.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재산 상속 및 증여 계약서였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내 어리석은 아들놈의 배신보다 너의 그 무섭도록 지혜로운 복수극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온 군주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이 제국은 피로 세워졌지만 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한 지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가문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내 아들에게는 없는, 그러나 내게는 모두 있는 것들이다. 그녀는 서아를 더 이상 며느리로서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혹은 자신을 뛰어넘을지도 모를 한 명의 승부사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제국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그놈은 이 왕국을 지킬 자격이 없어. 그녀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나는 이 모든 재산의 90%를 너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회사, 부동산, 그리고 주식까지 네가 이 진성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다. 내 아들놈에게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10%만 남겨줄 생각이다.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것이 이 가문의 회장으로서 내가 내리는
마지막 판결이다. 서아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이런 결과를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혼을 하고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어머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녀가 거절하려 했지만 김 회장의 의지는 단호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다. 아가, 이것은 책임이다. 너는 네 자신의 지혜로 이 가문을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냈다. 그렇다면 이제 네가 이 가문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아의 등 뒤에 말했다.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주인이다. 윤서아. 늙은 여왕은 자신의 왕좌를 더 위대하고 더 자격 있는 새로운 여왕에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물려주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의 무게가 담긴 서류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숨겨진 보석이었던 그녀는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왕관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평화는 조용한 휴식이 아닌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야 하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책임감의 시작이었다. 1년 후 대한민국 재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진성그룹의 새로운 총수 윤서아 회장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낡고 부패한 관행들을 모두 잘라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오직 실력만으로 인재를 등용했고 특히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억압받아왔던 유능한 여성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진성그룹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녀의 전 남편 박민석은 세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다. 그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자신의 이름마저 숨긴 채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어느 날 서아는 자신이 설립한 파랑새 재단의 첫 번째 후원 행사에 참석했다. 파랑새 재단은 그녀처럼 남편이나 가족에게 경제적인 학대를 당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셔츠를 위한 재단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꼭 닮은 한 젊은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도울게요. 그녀는 자신의 아픈 상처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연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행사장 한쪽에는 이제는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즐기고 있는 김혜진 명예회장이 그런 그녀의 모습을 더없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밤, 서아는 진성그룹의 가장 높은 곳, 회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 그녀의 어리석은 남편이 그리고 위대했던 시어머니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석처럼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해야만 했던 시간, 남편의 배신에 절망했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복수극을 기획했던 시간까지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거쳐 마침내 이 자리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은 여인도 복수심에 불타는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 자신의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회사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조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여왕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진짜 인생, 그녀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